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파란수학 조희재 강사라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6학년도 우리 1학기 기말고사인데 대화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 대한 총평과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섰습니다. 친구들이 이번에 시험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난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상에서 상까지에 해당하는 난이도를 가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학교 프린트에 해당하는 연계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 기본적인 유형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 프린트를 반복해서 숙달하시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푸시고요. 그리고 각각 문제에 대한 구조를 뜯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하기가 힘들 거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반복 숙달하시고 구조를 재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랑은 이번에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16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자연수 n과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리고 직선 그 두 함수에 해당하는 교점 a, bn이 있고요. 그리고 이 a, bn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과 그 넓이를 sn이라고 하고 수열의 합 시그마를 통해서 n분의 sn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삼각형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시면요. 그래프에 대한 형태는 x축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위로 볼록한 마이너스 x제곱이 있을 거고 x-n에 해당하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그럼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두 교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교점을 우리가 an과 bn이라고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잡아주시게 되면 그럼 이 알파와 베타는 마이너스 x제곱과 x-n이라는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 그 중에서도 x의 근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x제곱과 x-n으로 식을 이루어주고 그럼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n이라는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두 근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많은 방법이 있을 건데 저는 도형을 조금 자주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 편이라 도형을 이용을 할 때 베타에서부터 선을 그어주고 알파에서 선을 그어서 사다리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다리꼴에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삼각형의 넓이 SN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를 먼저 잡아주면 이때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인데 베타가 음수기 때문에 이 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길이 값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따라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 두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의 알파 세제곱과 2분의 1의 베타 세제곱이 되는데 이때 베타의 값이 음수기 때문에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양수값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럼 위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우린 SN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럼 SN의 값은 2분의 사다리꼴의 넓이 먼저 전개를 해서 위에 써줄게요. 그럼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베타에 플러스 알파의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되고요. 여기서 빼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2분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됩니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이 각각 소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만 계산을 해주게 되면 2분의 1에
알파, 베타가 공통인수라서 알파, 베타를 빼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베타 음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줘야 얘가 플러스가 돼요. 그 뒤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다음과 같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SN에 해당하는 값을 구했는데 그럼 알파, 베타의 값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이미 구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n이라는 걸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값을 몰라요.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값은 아시다시피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통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값을 구할 거고 우리는 각각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원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대입해보면 루트 1 플러스 4n이 될 거고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2분의 1에 n의 루트 4n 플러스 1이 되는 형태가 되고 그럼 n의 루트 n 플러스 4분의 1 정도로 우리가 sn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디에 대입해야 돼요? n분의 sn에 대해서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봐주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10까지 n을 여기서 나눴으니까 원래 있었던 n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제곱까지 해주게 되면 n 플러스 4분의 1만 남아있게 되고 얘를 1에서부터 10까지에 대한 합으로 봐주는 거니까 1에서부터 10까지에 해당하는 n의 합은 55가 되고요. 4분의 1을 1에서부터 10까지 더해주게 되면 2분의 5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구해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 자체에서는 저는 이제 도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친구들은 다른 형태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문제를 앞으로 풀고 수학 공부를 계속하는 과정에서는 함수와 도형에 해당하는 관계를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풀이 방법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번 20번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가장 배점이 높았던 문제죠. 한번 해석을 해보면 공차는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등차 수열 AN이고 A2와 A4에 해당하는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 이 수식에 해당하는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통해서 식을 먼저 뽑아내셔야 되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각각을 다시 한번 보면 첫 항 A와 공차 D의 합인 A2와 4 마이너스 첫 항과 공차 3개의 합인 A4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따라서 우리 여기에서 각각을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A가 4 마이너스 4D가 되거든요. 다시 A에 대한 값, 첫 항에 해당하는 값이 2 마이너스 2D가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쓸 건데 AN에 해당해서 첫 항부터 한번 쓸 거거든요. n이 1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써볼 건데 첫 항은 2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은 공차가 D라고 했기 때문에 D를 더해서 2 마이너스 D가 되고 A3이 2가 되고 A4는 2 플러스 D가 되고 A5는 2 플러스 2D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오케이. AK의 제곱은 얘를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고 AK의 절대값이 중요한데 그럼 AK의 절대값을 해석을 할 때 보니까 각각 2와 D의 형태로 받고 우린 D의 값이 2보다 크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양수인데 2-D와 2-1D는 반드시 음수가 됩니다. 0보다 작아지게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고 위에 있는 A1과 A2만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우린 절대값 입장에서 AN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게 되면 2D-2와 D-2와 2D 플러스 2 순서 바꿀게요. 2D 플러스 2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 AN의 합을 구해주면 D가 총 6개고요.
소거되고 남아있는 건 2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6D 플러스 2라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k라고 쓸게요. 다시 k는 1에서부터 5까지에 대한 절대값 ak의 합을 구한 과정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있냐면 제곱이 남아있죠. 제곱의 합은 다시 쓸게요. an의 제곱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각각을 제곱해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4d 제곱에 마이너스 8d 플러스 4가 되고 d제곱 마이너스 4d 플러스 4가 되고 4가 되고 d제곱 플러스 4d에 4가 되고요. 4d제곱 플러스 8d에 4가 됩니다. 친구들 요게 구조가 조금 더 숫자에 대한 구조가 보이는 친구들은 각각 2-2d와 2 플러스 2d에 대해서 봤을 때 제곱이 남아있고 가운데 있었던 1창이 소거가 되는 형태라는 걸 파악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요게 파악이 되면 결국 4d제곱, d제곱에 대한 합인 10d제곱이 등장을 하고요. 얘는 2개씩 있으니까. 그리고 4가 몇 개? 5개가 있어서 10d제곱 플러스 20이라고 빠르게 계산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계산이 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면 좋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부호가 다르네? 그럼 제곱만 남아있고 서로 더하게 되면 1창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소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찾아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따라서 우린 처음에 얘가 최소값이 돼야 되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5까지에 대한 ak제곱과 마이너스 10 절대값 ak에 대한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10배인 6d 플러스 2를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10d 제곱에 마이너스 60d가 될 거고요. 그럼 따라서 10으로 묶어주게 되면 d제곱에 마이너스 6d가 되죠. 2차 함수 형태가 되고 그럼 우리는 최소값은 축인 3에서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3을 대입해보면 최소값이 3 대입하면 얘 9고요. 마이너스 18이 돼서 마이너스 90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0을 빼야 되니까 정답 93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사실 많이 어려운 형태는 아닌데 친구들 입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서술형 문제고 그리고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수열이 그 자체만으로 친구들에게 난이도를 매우 높이는 그런 친구들이 되죠. 그래서 친구들 공부를 할 때도 절대값 주어졌을 때 어떤 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구분을 하시고 구도는 반복되고 친구들이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끝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도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